네, 어벤져 전략회의 5월 28일 수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 20대 대선에 보니까 사전 투표가 한 35%인가 6% 정도 됐습니다. 전체 투표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점점 포션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대 때는 한 25%인가요?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10%포인트가 더 올라서 아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내일 투표일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3차 TV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전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기가. 이 토론을 보면서 정말 이 후보들의 수준과 그 내용들을 보면서 참 저 세 명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그냥 이 시중에서도 들을 수 없는 참 이 희한한 이야기들, 특히 오늘까지 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젓가락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참 김문수 후보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초지일관. 예. 그냥 이재명의 그 혐의에 대해서만 예. 계속 기승전 그냥 그것만 그냥 계속 1, 2, 3차 뭐 이렇게 계속 한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로운 뭐 무슨 모습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 이야기만 하고 이재명은 계속 요리조리 피해가기만 하고 이준석이 어제 아마 상당히 급발진한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좀 뭔가 지금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 모르겠지만 참 저는 오늘 이준석이 사과하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정치 입문하고. 뭐 그전에 그렇죠. 사과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이준석이 사과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었는데. 예. 한번 뭐 확인해 봐야 될 텐데 하여간 뭐 제 기억에도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에 인색한 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도 뭐 결국 그 여론에 밀려서 사과는 했는데 네. 이 사과라는 게 이 사과를 이게 듣는 사람들이 듣고 나면 개운해져야 되는데 기분 나빠야죠. 네. 전혀 개운하지가 않고 뭐 사과를 드리는데 뭐가 어떻고 막 이건 뭐 제대로 된 사과라고 볼 수는 없죠. 하여튼 그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던 그 인성이 참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준석이 정치할 때 이 이야기가 두고 아마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젓가락 이야기가 꽤 아마 정치인으로서 보면 꽤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원래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크기겠죠. 아마 그런 것들을 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내일 선거일을 앞두고요. 이제야 공약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금 공약집을 발간을 했는데 진짜 이게 선거란 게 뭡니까? 기본적인 공약을 보고서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텐데 이제야 공약집이 나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 낸 공약집에 보면 여전히 대법관 증원 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100명 증원 그다음에 비법조인 이거 처리하라 그랬다 이야기를 했지만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언젠가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그럼요. 같아요. 예. 결국 이번에 공약집 안에도 보면 대법관 증행을 밀어붙이겠다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가 매불쇼 나와서 얘기한 게 맞긴 맞네요. 네, 각오해라. 예. 사법부 각오해라. 아주 공개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시간 싸움이에요. 즉 18일 날인가요? 재판 날짜가 잡혀 있는 게 그렇죠. 잡혀 있는데 거기서 끝나고 예. 바로 대법원에다가 이제 유죄 선고하고 올려보내면 예.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해버리면 예. 확정해버리면 그날로 대통령 무효입니다. 예. 그죠? 그러려면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요? 집권하자마자 이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을 전부 다 통과시켜야 돼요. 네, 재판정지법하고 그 면소법하고 네. 두 개 하겠죠. 예. 근데 저는 언뜻 그 생각이 드는 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네. 미국산 수입 쇠고기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저는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된다 그러면 이게 아마 6월 달 안에 끝내야 될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자기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조치가 자기 면죄부를 주는 그렇죠.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저는 국민적 저항이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된다고 봐요. 예,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새 대통령이 누군지 확정되겠는데 그 이재명이 돼가지고 그 6월에 그런 짓거리들을 시작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저는 뭐 그때부터는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뭐 대선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어쨌건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일단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지점들 바로 이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모든 걸 똘똘 뭉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아마 첫 번째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거 문제를 하여튼 이 국민적 분노감들을 대대적으로 좀 표현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중국인들이 선관위에서 뭐 뭘 했다, 또 뭐 오키나와로 갔다라고 했던 그 정말 캡틴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실형을 오늘 선고받았습니다. 참 정말 저 작자한테 속아서 아니 세상에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도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많은 국민들이 저기에 속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그 기자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은 기각됐지만 아마 이 선고 난 걸 보면 그 스카이데일리 기자도 아마 유죄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뭐 허모 기자라고, 예, 그 사람의 취재원이 저 캡틴 아메리카였던 거죠. 근데 캡틴 아메리카가 과거 자기가 CIA의 블랙 요원이었다. 그래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 매우 그 탑 시크릿에 해당되는 그런 민감 정보를 자기가 알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네. 그리고 저 사람이 뭐 보니까 뭐 황교안 뭐 민경우 맞아요. 뭐 하는 뭐 한때 뭐 이 나라 국무총리 국회의원 했던 고관대책 했던 이런 사람들까지 다 홀렸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저 캡틴 아메리카가 과거 자기가 블랙 요원이었다. 미 정보기관의 블랙 요원이었다. 보니까 그 인터넷으로 발주하면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다 이렇게 가짜 신분증 만들어갖고 다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준다가 헐리우드. 네. 헐리우드. 네. 예. 근데 전 정말 기가 막힌 게 어떻게 저런 인간한테 속아서 마치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오키나와에 무슨 99명 뭐 몇 명을 중국 사람들을 전부 다 데려다 놨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예. 야 정말 우리나라의 지식인 사회라는 게 너무 취약하구나.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망상에 사로잡혀서 계엄을 했듯이 그 주변에 있는 인물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대통령 변호인 중에 뭐 변호사 있잖아요. 네네. 뭐 메이저 신분은 아니지만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이런 99명 뭐 어쩌고저쩌고 났다 해서 그거를 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유로 삼았던 그 부정선거의 근거인 것처럼 제시를 했는데 네. 그게 저런 가짜들의 망상에서 나온 헛소리를 네. 듣고 스카이데일리가 그대로 옮긴 것이고 또 그 보도를 보고 대통령의 변호인이라는 사람이 그걸 또 인용을 해요. 네. 한심의 극치죠. 한심의 극치. 예. 좀 정상적인 분들이 저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말 이 정치의 정상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참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젓가락 발언인데, 근데 먹긴 사람이 먹긴 사람한테 이야기한다더니 사실 뭐 이재명 후보는 더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이 어제 사실은 TV 토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요 이야기 한번 여러분과 해보고요. 정말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니까요. 단일화로 시작해서 단일화로 망했습니다. 정말 이번 선거를 보면 물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정말 이 아무 전략 없이 단일화로 시작해 단일화로 끝난 선거인데 좀 전에 권성동이 또 뭐 지지를 호소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후한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걸 제일 주도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또 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와 함께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김문수 후보를 뭐 지지하고 사전투표하겠다는 문자를 내세웠는데요. 근데 지금 경찰의 수사가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날 밤에 이 한덕수 총리를 막지 못했다 그러면, 네?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막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아마
저 야당에서 오만 증거를 다 들이대면서 결국은 내란 혐의자다. 완전히 쐐기를 박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것도 결국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막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지금 만약에 그때 후보 교체 쿠데타가 성공했다면은 지금 그 국민의힘은 출국 금지된 후보를 가지고 찍어달라고 하는 거죠. 찍어달라. 음. 이래야 될 겁니다. 예. 참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휘 감독하고 실행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제 첫 번째 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